안녕하세요,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나이가 들면 사랑 대신 이것을 해야 합니다. 또 뭔가 자극적인 제목이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오늘은 정말 진지하게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는 살면서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왜 행복하기가 더 어려워질까? 젊었을 때처럼 설레는 감정은 왜 찾기 어려울까? 앞으로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 특히 30대 후반, 40대가 되면서 이런 고민들이 더 깊어지시죠. 회사에서는 점점 더 많은 책임이 주어지고, 가정에서는 육아와 가사로 힘들어지고, 부모님의 건강도 걱정되기 시작하고, 게다가 SNS를 보면 여전히 청춘을 즐기는 것 같은 다른 사람들의 모습에 괜히 초조해지기도 하고, 뭔가 인생의 낙오자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하죠. 하지만 과연 정말 그럴까요? 정말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는 사랑에 빠져 있던 그 청춘의 순간뿐이었을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나이가 들수록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더 성숙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는지 진솔하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작은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대를 떠올려 보세요. 설렘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았던 순간들, 밤새 카톡을 주고받으며 잠들지 못했던 날들, 연인과의 첫 데이트에서 느꼈던 그 특별한 감정들, 그때는 그것이 전부인 것 같았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서서히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는 점점 더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요. 여러분은 사랑이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연인과의 달콤한 데이트, 결혼식장에서의 설레는 첫날, 아니면 드라마에서 보는 것 같은 운명적인 만남?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그런 순간적인 감정보다 훨씬 더 깊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이가 들수록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자기 자신과의 건강한 관계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사랑을 포기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성숙하고 깊은 사랑을 위해 우리가 반드시 갖춰야 할 기본기라고 할 수 있죠.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바로 건강입니다. 젊을 때는 건강이 당연한 것처럼 느껴졌죠. 밤새 술을 마셔도 다음 날이면 멀쩡했고, 며칠 잠을 못 자도 버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40대, 50대가 되면서 상황이 달라집니다. 갑자기 찾아오는 어지러움, 이유 모를 불면증, 점점 더 무거워지는 몸, 이런 것들이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건강관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됩니다. 여기서 잠깐, 건강관리가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중 89.5%가 만성질환을 한 개 이상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만성질환의 대부분은 젊었을 때부터의 관리로 충분히 예방이 가능했다고 해요. 특히 현대인들에게 가장 많이 나타나는 질환이 무엇일까요? 바로 고혈압, 당뇨, 그리고 비만입니다. 이런 질환들은 우리의 생활 습관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죠.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질병은 찾아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매일 야근하면서 인스턴트로 끼니를 때우고, 주말에는 소파에 누워 넷플릭스만 보면서 운동은 생각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이런 생활 습관들이 모여서 우리의 건강을 망가뜨리는 거죠. 무리한 운동은 피하시고 하루 30분 걷기부터 시작하세요.
점진적으로 운동 강도를 높여가는 게 좋습니다. 스트레칭은 매일 하시고요. 요가나 필라테스 같은 저강도 운동도 추천드립니다. 수영은 관절에 부담이 적어 좋고, 등산은 유산소 운동과 함께 자연을 즐길 수 있죠. 실제로 제 지인 중 한 분은 50대 초반에 갑자기 찾아온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셨는데 꾸준한 걷기와 수영으로 건강을 되찾으셨어요. 식습관도 정말 중요합니다. 과식은 피하시고 채소와 단백질 섭취를 늘리세요. 탄수화물은 현미, 귀리 등 통곡물로 대체하시고요. 염분과 당분 섭취는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카페인은 하루 2잔으로 제한하시고 저녁 식사는 가볍게 하세요. 물은 하루 2리터 이상 섭취하시는 게 좋고요. 특히 야식은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밤늦게 먹는 음식은 몸에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배고프시다면 과일이나 견과류로 대체하세요. 수면 관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시고요. 침실은 어둡고 조용하게 만드세요. 취침 전 전자기기 사용은 피하시는 게 좋고요. 낮잠은 20분 이내로 제한하세요. 카페인은 오후 2시 이후로는 피하시고요. 주말에도 일정한 수면 패턴을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잠들기 전에는 가벼운 스트레칭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아는 60대 교수님은 매일 밤 10시에 자서 새벽 5시에 일어나세요. 30년째 같은 패턴을 유지하고 계신데 건강과 업무 효율이 정말 대단하십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재정적 안정성입니다. 사랑이 전부야라는 말은 영화에서나 통하는 이야기죠. 현실에서는 안정적인 재정이 삶의 질을 좌우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필요한 의료 비용이 늘어나고 예상치 못한 지출도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테크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매달 수입과 지출 내역을 꼼꼼히 정리하세요.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을 분류하시고요. 불필요한 지출은 과감히 줄이세요. 비상금 계좌는 반드시 만들어 두시고요. 신용카드 사용은 최소화하세요. 적금이나 예금은 자동이체로 설정해 두시고요. 연간 재무 목표도 꼭 세우시기 바랍니다. 투자하실 때는 분산 투자를 원칙으로 하시고요. 장기 투자를 지향하세요. 무리한 대출은 피하시고요. 처음에는 원금 보장 상품 위주로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고위험 상품은 전체 자산의 20% 이내로 제한하시고요. 부동산은 정말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전문가 상담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실제 사례를 들어볼까요? 제 지인 중 한 분은 30대 후반부터 월급의 50%를 저축했습니다. 힘들었지만 15년을 꾸준히 하신 결과 현재는 경제적 자유를 얻으셨죠. 노후 설계도 미리미리 하셔야 합니다. 국민연금도 꼼꼼히 확인하고 관리하시고요. 개인연금 가입도 검토해 보세요. 퇴직금 운용 계획도 미리 세워두시고요. 의료비, 대비보험 설계도 하셔야 합니다. 상속이나 증여 계획도 미리 세워두시고요. 노후 주거 계획도 고민해 보셔야 하고 은퇴 후 수입원도 미리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배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게 귀찮아지죠. 하지만 이때일수록 더 적극적으로 배워야 합니다. 스마트폰 활용법도 익히시고요. 인터넷 뱅킹 사용법도 배우세요. SNS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고요. 화상회의 툴 사용법도 익히세요. 온라인 쇼핑도 안전하게 하는 법을 배우시고요. 디지털 보안 기초도 배워두시면 좋습니다. 새로운 앱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직무 역량 강화도 중요합니다. 온라인 강의도 들어보시고요. 자격증도 따보세요. 업계 세미나에도 참여해 보시고요.
전문 서적도 읽어보세요. 멘토도 찾아보시고요. 부업 가능성도 탐색해보세요. 창업 준비도 해보시면 좋습니다. 취미 개발도 정말 중요합니다. 악기도 배워보시고요. 그림도 그려보세요. 외국어도 공부해보시고요. 요리도 배워보세요. 원예도 시작해보시고요. 사진 촬영도 배워보세요. 글쓰기도 연습해보시면 좋습니다. 네 번째로 이야기할 것은 인간관계입니다. 로맨틱한 사랑에만 집중하다 보면 놓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부모님과는 정기적으로 연락하시고요. 자녀들과는 친구 같은 관계를 만들어 보세요. 형제자매와의 유대도 강화하시고요. 가족 모임도 정기적으로 가지세요. 세대 차이도 이해하고 존중하시고요. 가족 여행도 계획해 보세요. 가족 역사도 기록해 두시면 좋습니다. 친구 관계도 정말 중요합니다. 오래된 친구들과는 꾸준히 연락하시고요. 새로운 친구도 만들어 보세요. 취미 모임에도 참여해 보시고요. 동호회 활동도 해보세요. 정기적인 모임도 만들어 보시고요. SNS로도 소통해 보세요. 서로의 경조사도 챙겨주시면 좋습니다. 멘토나 멘티 관계도 만들어 보세요. 여기서 재미있는 연구 결과 하나를 소개해 드리면 하버드 대학교의 한 연구에 따르면 멘토가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승진 확률이 5배나 높다고 합니다. 또한 직장 만족도도 훨씬 높게 나타났죠. 그리고 멘토링의 가장 큰 장점은 양방향 학습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나이가 많은 멘토는 젊은 세대의 트렌드와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 있고, 젊은 멘티는 멘토의 경험과 지혜를 배울 수 있죠. 이런 세대 간의 지식 교류야말로 현대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닐까요?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조언도 구하고, 지식도 나누고, 네트워크도 확장하고, 서로의 성장도 돕고, 정기적인 미팅도 갖고, 프로젝트도 함께 해보세요. 5번째로 중요한 것은 감정 관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감정 조절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 명상도 해보시고요. 깊은 호흡도 해보세요. 산책도 자주 하시고요. 음악도 들어보세요. 운동도 하시고요. 취미 활동도 해보세요. 필요하다면 전문가 상담도 받아보세요. 감정 일기도 써보세요. 매일의 감정을 기록하고, 감정의 원인도 분석해보고, 해결 방안도 모색해보고, 긍정적 변화도 기록하고, 감사한 일도 찾아보고, 미래 계획도 세워보고, 자기 반성도 해보세요. 마음 챙김도 정말 중요합니다. 현재에 집중하고,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균형을 잡고, 자비롭게 대하고, 긍정적 시각을 가지고 작은 행복을 찾아보세요. 감정 관리와 관련해서 흥미로운 심리학 연구가 있는데요. 긍정적인 감정을 느낄 때마다 그것을 기록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현저히 낮다고 합니다. 또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 수치도 낮게 나타났죠.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행복은 큰 사건이나 성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순간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기록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서 마시는 따뜻한 커피 한 잔, 출근길에 마주치는 이웃의 미소, 점심시간에 내리는 봄비의 소리, 이런 작은 순간들을 의식적으로 발견하고 감사히 여기는 습관. 이것이 바로 진정한 행복의 비결이 아닐까요? 6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사회적 기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의미 있는 일을 찾게 됩니다. 지역사회 봉사도 해보시고요. 재능 기부도 해보세요.
멘토링도 해보시고요. 기부 활동도 해보세요. 환경보호 활동도 해보시고요. 동물보호 활동도 해보세요. 교육봉사도 해보시면 좋습니다. 지식 공유도 적극적으로 해보세요. 강연도 해보시고요. 글도 써보세요. 온라인 콘텐츠도 만들어 보시고요. 책도 출판해 보세요. 워크샵도 진행해 보시고요. 경험도 나누고 조언도 해주세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한 내용들, 나이가 들수록 필요한 것들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이 모든 것의 핵심은 결국 자기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사랑이라는 감정, 물론 그것도 우리 삶에서 매우 소중하죠.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건강하고 안정적이고 성숙한 자아가 있을 때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더욱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당장 거창한 변화를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저녁 평소보다 30분 일찍 자보는 것부터 시작해도 좋고, 내일 아침 10분 일찍 일어나 스트레칭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주말에는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친구에게 전화 한 통을 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에게는 아직 많은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채워나가느냐에 따라 남은 인생의 질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조금 더 행복하고 의미 있게 채워지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만의 특별한 자기관리 방법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도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 소식을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의견 하나하나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소중한 힘이 됩니다.